2002년도에 설립된 동물권 단체 케어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케어는 지금 올해로 18년 된 단체이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동물보호법 개정, 캠페인 교육, 그리고 동물학대 고발, 실태조사, 그리고 동물 구호 활동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온 단체입니다. 그리고 개나 고양이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요. 모든 종의 동물들이 케어의 보호 대상, 구호 대상이고 그 모든 동물 종의 권익을 대변하는 동물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케어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케어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가장 많이 성과를 이뤄낸 단체거든요. 그래서 동물법 개정 성과의 과정을 보면 저희는 어떤 학대 사건을 이슈화시키고 이것을 캠페인으로 연결하면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법 개정을 이끌어가면서 또 그 학대 사건 속에 있는 동물들을 전혀 외면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 다 구출하고 그래서 동물 보호소도 운영하고 입양센터도 운영을 해왔었죠. 그래서 가장 많은 구호 활동을 통해서 또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번에 불가피하게 가장 많은 구호 활동을 하다 보니 또 정말 불가피하게 안락사할 수밖에 없는 동물들이 소수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여론의 비판도 받고 또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제가 굉장히 조금 안타깝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억울한 부분도 많고 그런 1년 동안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개인의 어떤 그런 힘든 이런 것보다도 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안락사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론을 통해서 형성되다 보니까 1년 동안 정말 안락사의 혜택도 받지 못한 아예 전체 다를 구조하지도 못한 이런 경우가 너무 더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물들을 이 실태를 바라보고 감정적으로만 동물을 도와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이 실태를 인정하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의 불가피한 현실은 인정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좀 대중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저희 역할이 아닐까. 활동은 이제 간접적인 구조, 또 치료 지원, 또 어떤 환경 개선 이런 것까지 하면 이제 구호 활동은 1년에 1000마리가 넘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구조, 우리가 직접 데려와서 보호하는 이런 동물들은 적게는 200마리, 또 많게는 한 400마리 이상 1년에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5년 동안의 직접 구조가 한 400여 마리 정도인데 그 중에 이번에 이제 검찰이 안락사가 문제가 있는 안락사가 있었다라고 한 것이 이제 98마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 소명을 해야 되는 일이 남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예쁜 동물을 구조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예쁘다, 작다, 길에 다니는 건강한 유기견을 구조하는 단체가 아니라 도살 직전에 우리가 구조하지 않으면 도살될 수밖에 없는 동물을 구조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도살장에 있는 개들, 또 물론 다른 종의 동물들도 있었죠. 근데 주로 개에 대한 안락사를 이번에 문제 삼았잖아요. 근데 도살장에 있는 개들, 또 개농장에 있는 어차피 도살장으로 팔려갈 개들을 집단으로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구조해 온 단체예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이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하고 또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치료비도 사실은 수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계속 보호하다가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을 때는 이제 그런 동물들을 안락사를 해왔었던 거라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 집에 있는 정말 예쁘고 건강한 동물들을 우리가 케어가 안락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사실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는 반복적으로 후원금에 대한 악의적인 고발에 시달려온 단체예요. 10년 이상. 그때마다 무혐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종로경찰서의 한 경제팀 수사관님께서 이 단체는 이제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온다고 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도 사실 너무 당당하고 후원금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고 저 개인이 이제껏 단 한 번도 저는 단체 통장의 비밀번호도 몰라요. 한 번 건드려 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 문제는 정말
당연히 무혐의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랜 과정 수사를 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너무 그 왜곡된 루머에 시달리면서 단체가 피해를 많이 받아서 사실 당연한 결과라 기쁘지도 않아요. 너무 오래 걸렸다, 수사 과정이. 예,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또 다른 단체와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후원금을 써왔냐면 보통 기부금 통장을 이제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보통 통장 한두 개를 신고하거든요. 근데 그 한 통장에 여러 가지 사안들, 뭐 캠페인, 교육, 또 여러 가지 활동비, 그 다음에 또 저희 같은 동물 구호단체는 다양한 동물들을 구조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동물들을 위한 비용들이 다 구분되어서 사실은 쓰여져야 굉장히 그 투명하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코드 번호를 부여를 했어요. 오죽하면 동물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코드 번호를 부여를 했죠.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 한 마리에 대한 코드 번호에서는 이 동물만을 위해 쓴다. 하지만 이 동물한테 다 쓰여지고도 남은 비용이 있다든지 비슷한 사건에 다른 동물에 똑같은 사안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구분해서 나름대로 엄격하게 후원금을 지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케어는 우리의 이런 신념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과거에도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 점만큼은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기소가 된 것들이 후원금이 아니라 돈과 관련된 것은 전혀 위험이고 이제 동물에 대한 사건들이 이제 기소가 된 거죠. 안락사에 대한 것도 동물 구호의 우리는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그 현실의 법이 동물 구호를 하다 보면 일부 동물은 불가피하게 안락사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 법이 부재한 이 속에서 안락사가 동물 학대로 자꾸 인식되는 현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가 절도로도 또 기소가 됐는데 도살장에서 사체로 발견된 개들, 이렇게 이만한 각혈을 토하고 죽은 사체들이 그 도살장 안에서 살아있는 개들과 같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이게 인플루엔자다라고 아예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나 도살장에 상존하고 있는 이 무서운 인플루엔자는 그냥 치사율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걸리면 그냥 다 며칠 안에, 이틀 안에 죽는 병인데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정부에 알리고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체 6마리와 그다음에 죽기 직전에 개 2마리를 빼내서 병원에 감염을 의뢰했고 결국 인플루엔자가 나오자마자 입원한 개들이 이만한 또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절도냐. 다만 우리나라 법이 동물을 자꾸 재산으로 보니까 이 재산을 비록 병 걸려 죽은 사체를 할지라도 재산으로 보니까 제가 기소가 된 것이지 동물 구호, 동물들이 처한 실태를 알리고 폭로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법을 뛰어넘는 행위를 한 것이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절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결국 이것도 동물들을 위한 법이 부재한 때문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다퉈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농지법이 있어요. 농지법이 동물들을 영리적으로 산업화시켜서 기르는 거는 농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즉 개농장은 돼요. 근데 동물 보호소는 농지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그 법들이 다 동물을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고 동물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법이 얼마나 부재한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재판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8살 때부터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엄마가 뭐 사줄까 하면 꼬깃꼬깃 그럴 정도로 고기광이었는데 반대로 또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엄마가 텔레비전에 동물 나왔네 하는 게 제 잠을 깨우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잠을 깼으니까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어느 날 8살 때 정육점을 지나가면서 정육점 천장 안에 걸린 그 돼지 사체를 보고 다 팔다리가 붙어 있더라고요. 엄마 저게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저게 네가 먹는 고기야 라고 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내 친구들을 죽여서 먹고 살았구나. 정말로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기를 못 먹고 그때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생각을 한 게 내가 크면 어른이 되면 너희들 도와줄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기를 못 먹었고
비건 채식을 한 것도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저는 뭐 유제품, 젓갈, 생선 모든 동물성 제품을 사용하지도 않고 먹지 않는 비건 채식주의자고 남편도 비건 채식주의자고 저 어린 6살 딸도 모태 비건이에요. 네, 그래서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데 제가 잘났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비건 채식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동물을 안락사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동물 안락사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번에 안락사 사건이 작년 초에 터졌을 때 활동가들, 일반 대중들, 언론들, 동물 단체들, 심지어는 정당들까지 막 성명서를 내면서 안락사를 막 정면 비판했어요. 한편으로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이렇게 뜨겁게 한 적이 우리나라의 역사상 언제가 있었나.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마음 그대로 동물들을 위해 힘써줘야 될 텐데 그 이후에 그런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돼지 아프리카 전염병 발병 되니까 바로 다 살처분시키고 생매장시키고 돼지고기 더 소비하세요 이러면서 각 정당의 대표들이 나와서 퍼포먼스를 하는 돼지 소비 확산을 위해서 퍼포먼스 하는 걸 봤을 때 정말 종차별이구나. 왜 개에 대한 안락사를 반대하면서 다른 동물은 먹을까? 왜 동물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른 동물의 고기는 취하면서 다른 동물이 이용한 결과물들은 입으면서 바르면서 왜 개에 대한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일까? 저는 동물을 이용하려고 안락사한 것이 아니에요. 동물을 이용하는 이 사회의 문제들 때문에 모두 다 구조하고 90%를 살리고 10%를 정말 고통이라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런 기회라도 주는 것이죠. 동물들을 제가 이용하려면 안락사 안 하죠. 안락사하는 건 난 정말 멋진 사람이야, 고귀한 사람이야, 난 생명을 다 살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를 포장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면 전 이런 여론 재판 마녀사냥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비난, 위험 이런 것들 감수하고 왜 했을까? 이 동물들을 이용한 이 산업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들, 잔인한 현실들 앞에서 이거라도 우리는 해주자 라는 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비거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 생활하는 사람들, 비건들이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그냥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고 구조하시는 분들은 저를 아주 맹렬하게 비난들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개가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들을 제가 구할 수 있다면 다 구해서 정말 걔랑 똑같이 90% 살리고 10% 안락사 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다 살릴 수 없다면 다 안락사라도 해주는 게 저는 이 동물들을 위해서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돼지에 대한 안락사도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할까요? 도살보다 낫지 않나요? 그 공포스러운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보다는 안락사가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1년 동안 안락사를 그렇게 사회적으로 비판했던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구조되지 못하고 살 수 있는 기회도 보장받지 못하고 또 일부러 안락사라는 혜택조차도 못 받고 고통스럽게 놀고 갔는지 지자체 보호소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비난만을 피하려고 그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아무데나 막 수십 마리씩 그게 도살장이라 하더라도 입에 한 번에 묻지마 이렇게 성행하고 그냥 냅두면 알아서 좀 회사가 성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져 왔다는 걸 정말 생각해 주셔서 힘들지 않아요. 몇 때부터 고기를 안 먹어서 뭘 먹어도 사실 맛있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서 채식을 하거나 비건까지 되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죠. 또 본인이 개인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주고 다니면서 누구 눈치를 보지 않으면 힘들지 않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회식을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또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 주는 것조차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건이라는 제품들도 많이 개발되지 않은 소비를 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좁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고
특히나 전 6살 어린 딸을 키우면서 어린아이들한테 비건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악이다. 지금 제 딸이 미국에 가 있는데 거기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너무 비건 제품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여기서는 거의 전쟁이에요. 애기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 친구들이 먹는 거고 이거 먹을래라고 하면 이거 장난감이야 뭐 이런 거짓말을 해요. 네, 그런 뭐 마트에 가면 상품 굳이 선진국은 그럼 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느냐? 굳이 우리가 동물성을 이용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얼마든지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산업적인 확장, 확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연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환경적인 문제로만 끝날 것이냐. 이 동물을 과도하게 이용한 그런 결과물들이 동물들의 여러 가지 전염병, 살처분으로만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살처분으로 사체가 썩어서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걸 우리가 다시 취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인과관계, 유기적인 연결체 속에서 우리 모든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려면 자연스럽게 모두 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동물들이 부자연스럽게 길러지고 밖에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동물들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환경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인간한테 이런 사실을 좀 절제하는 삶,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삶으로 개혁하는, 전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정말 제가 일반인이어도 뉴스를 보면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정말 이럴 정도로 너무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의 99.9%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 때문에 저도 그렇게 버텨왔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태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기회를 빌어서 정말 희망과 동물들을 위한 문제라는 정말 사적으로 편취하지 않고 동물들을 위해 아낌없이 쓰는 것들 아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다른 단체들은 수십억씩 적립을 해놓고 구조는 저희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어른커녕 몇천만 원도 적립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20년을 끌고 왔어. 그만큼 아낌없이 동물들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정말 그 초법적인 것, 우리의 그 처벌까지도 감수해 가면서 동물들을 구호하고 절도죄를 감수하면서까지 동물들을 구호하는 우리의 일신의 편안함이나 안위를 생각하는 단체가 아니었다는 점. 이런 단체도 대한민국에 있어야 된다는 점. 정말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전쟁터 속에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살 수 있는 것대로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늘 동물들과 같이 불러온 단체라는 거를 이런 단체가 대한민국에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 한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락사가 지속이 되는데요. 저는 이 뒤에 정말 동물들도 사람의 조nom사처럼 조nom사에 대한 기사는요 찬성 댓글이 99.9%였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입장이기 때문에 나 죽을 때 편안하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에 모두 동의하는 거죠. 근데 왜 동물은 그러면 안 되죠? 동물의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냥 죽는 용도로만 동물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왜 이 동물들은 그런 존엄사를 당하면 왜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에 공론화시켜서 동물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어야 된다. 모두가 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동물 운동가들이 절도가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좀 알려나가고 싶고 또 농지법 같은 것들이 이제 걸려 있는데 동물 보호소를 위한 법을 유지하다는 그래서 동물 보호소 다 불법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서 마련을 해나가는 게 집중할 생각입니다.
재호한테 전화 같은 거 소문이 또 어떻게 또